어떤 관계는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야 살아납니다. 이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늘 사람에게 지치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하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가족이라서, 오래된 인연이라서, 혹은 외로움 때문에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본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에는 붙잡는다고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붙잡을수록 나만 더 상처받고 더 지쳐가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가리켜 마음의 병을 키우는 인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모양이 달라진다. 결국 잘못된 관계는 나를 변하게 만들고 심지어 나를 잃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절에서는 우리가 왜 놓아야 하는 관계를 붙잡고 있는지 그 깊은 심리를 차분히 짚어봅니다. 우리가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도 나에게 나쁜 의도는 없겠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상황일 뿐이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상처를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바뀌었을 뿐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은 계속 소모됩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가 유독 힘든 이유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계속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면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고 상처받아도 회복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여유도 회복의 시간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금세 흔들립니다.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도 많아지고 지켜야 할 책임도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뺏는 관계는 이제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산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 요소가 됩니다. 정약용은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까울수록 엄격하라. 멀어질수록 관대하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삶을 함께해도 좋은 사람, 둘째는 일정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할 사람, 셋째는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사람. 이 구분은 단순한 인간관계 분류가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릴 줄 아는 자가 군자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즉,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무례하거나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품격과 평안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을 찾으려 애쓰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나쁜 사람을 멀리하라. 이 원칙만 지켜도 인간관계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군자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하나, 말과 행동이 같은가? 둘, 나에게 이득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사람인가? 정약용이 남긴 글에서는 말은 꿀처럼 달고 행동은 이리 같은 자를 경계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군자는 달콤함보다 진실성을 먼저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피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또한 군자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기운이 드러난다. 즉,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을 아래처럼 정의했습니다. 첫째,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 둘째, 나의 시간을 당연하게 쓰는 사람. 셋째, 내 감정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넷째, 나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 사람.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정리 신호가 울린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를 부른다. 작은 물에는 반드시 큰 상처로 자란다. 초기에 보이지 않던 무례함이 나중에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약용은 처음부터 분별하라, 그리고 멀리하라 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절은 우리가 왜 어떤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그 선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제3구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제7절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 인연을 갖고 있는가로 평가됩니다. 정약용은 관계가 많을수록 수고와 갈등도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 소모와 갈등 관리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관계를 넓히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계를 정리하고 깊이를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10명의 인연보다 1명의 따뜻한 사람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 1명이 주는 평안이 내 삶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밖을 막는 데서 시작된다 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좋은 말을 듣거나 좋은 생각을 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그 순간 마음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나를 비난하는 관계를 줄이면 자존감이 다시 깨어납니다. 내가 늘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관계를 끊으면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중심이 회복됩니다. 중년 이후의 평온은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는가에서 완성됩니다. 정약용의 말 중 가장 유명한 한 줄이 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가득할 수 없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나쁜 인연을 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나쁜 관계에 묶여 있으면 내 진짜 가치를 알아봐 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놓는 일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아래의 원칙이 만들어집니다. 첫째,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 둘째, 내가 상대를 지나치게 이해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다. 셋째,
말보다 행동을 우선해 판단한다. 넷째, 마음이 불편한 관계는 왜 그런지 나에게 질문한다. 다섯째, 나를 통해 이득만 보는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이 5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삶에서 절반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말보다 기운이 좋은 사람,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 청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기운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한다. 즉, 지금 내가 편안한 사람이라면 나도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내가 얼마나 편안한 사람이 되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자르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용의 문장을 천천히 전합니다. 잘못된 인연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바른 인연은 마음을 맑게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인연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한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지금 놓아야 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